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받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생활비 상승과 일자리 불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국가방위군과 현역 해병을 배치했던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반년 동안 외국 태생 이민 노동자들이 120만 명 급감한 것으로 연방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도 연방대법원이 상고할 수 있도록 10월 14일까지 유지시켰는데요.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뒤집고 유지시켜줄지 아니면 폐지하게 될지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안으로 대체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제교역은 물론 통상외교에 대혼란을 빚고 있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로 연방대법원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상호관세가 되살아날지 그동안 걷어들인 관세를 환불해주는 사태까지 빚을지 대안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특별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주말 7대4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는 경제비상권한법에 명시되지 않아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무역이나 특허 등을 전담하고 있는 특별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불법으로 판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10월 14일까지는 그대로 상호관세를 유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불법 판결은 한국 15%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10%만 해당됩니다. 반면에 한국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25%, 철강과 알루미늄 50%, 구리 50% 등 품목관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펜타닐과 불법 이민에 따른 보복관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불법 판결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을 파괴시키게 된다고 맹비난하고 연방대법원 상고 등으로 강력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크게 세 갈래 갈림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대로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 6대3 보수 우위인 최고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상호관세를 그대로 유지시키려 시도하게 됩니다. 스콧 베센트 세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연방대법원까지 불법 판결을 내릴 경우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그동안 걷어들인 관세 수입을 환불해주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1,700억 달러를 관세로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불법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환불해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 관세 수입의 일부로 미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600씩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려던 계획은 무산됩니다.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내리면 환불보다는 한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들과 타결한 관세 무역 합의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이달 말 끝나게 돼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와 대리점들이 막판 판매 경쟁에 나서면서 유례없는 가격 혜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관세까지 겹치면 전기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기아차 대리점에서는 소형 SUV 전기차 니로를 세전 월 40달러에 리스할 수 있는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준중형 SUV EV6는 월 100달러가 채 안 되고 65,000달러짜리 대형 SUV EV9도 월 189달러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보통 차량 가격의 1% 이하로 리스하면 최상의 조건인데 지금 전기차는 그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닛산의 전기 SUV 아리아도 월 169달러에 판매되며 최근 인기 차종으로 떠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세액공제가 아니었다면 전기차를 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곧 끝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던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가 오는 30일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예정보다 7년이나 빨라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산 자동차와 부품의 추가 관세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에서 들어오는 전기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판매가 늘었지만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관세 부담이 더해지면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에 의존하던 딜러들 역시 새로운 시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 보조금으로 성장해온 전기차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경제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은 특히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비 상승과 일자리 불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와 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민들을 상대로 경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의 경제 상황이 괜찮다 또는 좋다는 의견은 44%인 데 비해 좋지 않다, 형편없다는 56%로 부정적 의견이 1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가계 경제나 국가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미국민들은 25%인 데 비해 같을 것이라는 전망은 29%,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민들은 특히 그로서리 물가인 식료품 등 생활비 상승과 일자리 불안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로서리 물가에 대해 56%나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고 30%는 다소 우려한다고 밝혀 이를 합하면 86%나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일자리 불안을 매우 우려한다는 44%, 다소 우려한다는 37%로 81%나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AI가 일자리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매우 우려 45%, 다소 우려 38%로 이를 합하면 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상승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는 미국민들도 매우 우려 52%, 다소 우려 33%로 이를 합하면 85%나 물가 인상, 생활비 급등에 임금 인상이 못 따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처방약에 대해선 매우 우려 46%, 다소 우려 29%로 이를 합하면 75%가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금리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매우 우려 40%, 다소 우려 34%로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거비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매우 우려 41%, 다소 우려 27%로 이를 합하면 6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자녀 보육비나 학자 융자금 빚 등은 우려하는 미국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비에 대해선 매우 우려 21%, 다소 우려 14%로 우려한다는 의견이 35%인 반면 우려하지 않는다가 65%로 훨씬 많았습니다. 학자 융자금 빚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 21%, 다소 우려 17%로 우려한다는 입장이 38%인 데 비해 걱정하지 않는다가 61%로 높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국가방위군과 현역 해병을 배치했던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법이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LA 배치 병력은 300명만 남기고 거의 모두 철수시킨 대신 워싱턴 DC에 2,200명을 배치했고 시카고, 뉴욕시, 볼티모어 배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 치안 확보 등을 내걸고 국가방위군 병력을 대도시들에 잇따라 투입하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국가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 700명을 투입했던 조치는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법의 찰스 브루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국내 법 집행에는 군병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브루어 판사는 현재 남아있는 방위군 병력의 철수까지 요구하지는 않았고 9월 12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발효일을 열흘 후로 잡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했던 군병력은 국내에서 법 집행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는 임무였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응해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방위군 2,000명과 2,000명 증원으로 4,000명, 현역 해병 700명까지 합하면 근 5,000명이나 투입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철수해 현재는 300명 이하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지역의 주요 대도시들에 잇따라 군병력을 투입시키려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DC 경찰의 관할군까지 연방에서 인수하고 범죄와의 전쟁, 치안 확보에 나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8개 주로부터 국가방위군 병력을 1차 800명에서 지금은 2,200명까지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이번 주에는 시카고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을 단행하며 격한 시위나 충돌 시 대거 군병력을 투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와 워싱턴 DC 인근 볼티모어, 오레건주 포틀랜드에도 국가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격렬 시위를 빌미로 국가방위군을 대거 투입해 장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빌미를 주지 않거나 군병력 투입 시 즉각 소송으로 맞서려는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반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력에서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이 120만 명 급감한 것으로 연방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체포 구금 추방되거나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대거 잠적해 이민 노동력 120만 명이 줄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이 급감한 것으로 연방 센서스 통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연방 센서스의 예비 통계와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은 12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노동력은 16세에서 54세 사이에서 일하기 원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노동력 인구는 1억 7,100만 명으로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은 그중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6개월 만에 이민 노동력 인구가 120만 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실제로 체포 구금 추방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35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만 명은 현재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돼 있습니다. 이민 노동력에서 제외된 체포 구금 추방 불법 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미국에 계속 머물고 있어도 일터에 나갈 수 없어 대거 잠적하고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외국 노동력 인구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6개월 동안 불법 체류자 160만 명이 스스로 미국을 떠난 것으로 본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못 미치더라도 이민 노동력은 숫자상 12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민 노동력에 의존해온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154만 명이 일해온 건설업에서는 도로 등 공공사업이나 주택건설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24만 5천 명이 일해온 농장에서는 5월부터 멜론 등 제철 과일이나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해 그대로 버리고 있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호텔 청소, 식당 서비스, 홈 헬스케어와 보육시설 보조 등에서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